안녕하세요. 저는 딸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3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과거 암에 걸렸던 전 아내를 사별하고 나니 유치원에 들어가는 딸 아이를 아무래도 남자인 저 혼자 기르기가 벅찰 것 같았죠. 그래서 재혼을 하였는데 하필이면 허영심 많고 교활한 여자였답니다. 딸아이를 위해서 한 선택이 제 일생일대에 남을 상처가 될 줄은 정말이지 몰랐었죠.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스스로 제 인생을 꼬았던 일과 그것을 어느 정도 바로 돌려놓기까지의 사연에 대해 얘기를 해보려 해요. 영철 씨, 이제 그만 제 마음 받아주시지 그래요? 애 혼자 키우는 거 절대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저는 현모양처가 꿈이었고, 영철 씨랑 같이 살면 오랫동안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정말 어린애 돌보는 것도 좋아한다니까요. 아무리 그래도 애 때문에 결혼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저 이미 결혼 다녀오기도 했고, 요령도 없고 고지식한 사람이랑 같이 살면 별로 재미도 없을 겁니다. 영철 씨도 맞선 저랑 한 거부터 애프터 신청한 것까지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거였잖아요. 딸 생각해서라도 엄마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 살림도 잘할 자신 있고 같이 살게 되면 정말로 영철 씨한테 더 마음에 드는 사람 될 수 있어요. 저 아무한테나 이런 이야기 안 해요. 대화도 잘 통하고 같이 있으면 웃을 일 많아서 그런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번에 했던 얘기가 아직도 걸리네요. 술 마시고서 분위기 좋았다고 생각했었는데 혜연 씨가 저한테 전 남친 아직도 못 잊겠다고 하셨잖아요. 술에 취해서 한 얘기를 아직도 마음에 담아두고 계시는 거예요? 영철 씨 보기랑은 다르게 사람이 마음이 좁으시다. 저는 이미 다 잊었고 걔랑은 연락도 안 하고 지내요. 아님, 내가 나이가 많아서 걸리는 건가요? 고작해야 영철 씨보다 3살밖에 안 많은데 그 정도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잖아요. 나이가 걸리는 거면 솔직하게 그렇다고 말씀해 주세요. 혜연 씨는 저한테 과분한 사람이에요. 요령 부족하고 심심한 사람인 저라도 괜찮다면 같이 사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게 프로포즈예요? 영철 씨, 역시 재미있는 사람이라니까? 내가 앞으로 잘할게요. 맞선에서 만나서 저와 결혼까지 하게 된 새 아내는 기본적으로 아이도 좋아하고 살림도 열심히 하겠다고 하면서 저를 내조하려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던 회사에서는 일이 힘들다면서 바로 퇴사한 데다 경제적인 사정 역시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지만 저는 만족할 수 있었답니다. 서로가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면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 나갈 수 있겠다는 확신 때문이었는데요. 그런데 아내는 신혼여행을 다녀오고서부터 저에게 점점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조심스럽게 얘기 꺼내고 싶은 게 있는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들어준다고 약속할 수 있겠어? 무슨 얘긴지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하겠어? 뭔데 그래. 일단 얘기나 해봐. 아니, 이럴 때는 로맨틱하게 무조건 들어준다고 약속을 해야지. 당신 신혼여행 때부터 느꼈지만 참 요령 없는 사람이다. 내가 또 당신이 불가능한 거 시킬까 봐서 그래? 아파트 명의 신혼여행 다녀오고 나서 선물인 셈치고 당신 걸로 바꿔달라며. 무리한 요구도 아무렇지 않게 잘만 하더만. 엄마랑 아빠가 그렇게 말하더라. 원래 남편 기선제을 잘해야 된다고. 나도 당신이랑 싸우고 싶지도 않았고 돈 문제로 다투고 싶은 마음도 없어. 그냥 주변에서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라니까? 어쨌거나 얘기부터 해봐. 내가 무슨 얘기인지 드러나 보고 부탁 들어줄지 말지 생각해보게. 당신이랑 나랑 같이 부부 관계할 때 때리면서 욕 좀 해줄 수 있어? 나는 당신이 마초적인 모습을 보일 때 더 달아오르더라고. 그게 무슨 망측한 소리야? 못 들은 걸로 할게. 정말 이럴 거야? 내가 당신한테 뭐 무리한 부탁하는 거 아니잖아. 단지 부부 사이에서 애도 갖고 싶고 더 애정 가득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 창피 무릅쓰고 이렇게 말하는 건데?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 당신도 노력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 노력이라는 거를 왜 당신이 기준을 정해? 나는 회사 다니면서 당신이 쓰는 돈 벌어다 주고 있잖아. 나 혼자 일하면서 당신 원하는 것들 들어주고 필요하다 싶은 것들 다 사다 주고 있는데 내가 노력을 안 한다고? 그런 물질적인 것들 말고 우리 사이에서 기본적인 노력을 하라는 얘기잖아. 내가 다이어트를 하라고 해, 식단 조절을 하라고 해? 그냥 당신이 나한테 대하는 말이며 행동만 조금 바꿔달라는 것 뿐이잖아. 같이 잘 때만이라도 한정해서 말이야. 남편이면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당신 남편이기 이전에 나라 아빠이기도 해. 아무리 당신이 원한다고 해도 욕을 한다던가 때린다던가 하는 것들은 들어줄 수가 없어. 들어주고 싶은 마음도 없고
망측한 얘기도 정도껏 하라고. 나 사랑한다며? 사랑하면 내 부탁 정도는 들어줄 수 있는 거잖아. 애 정서에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래. 나는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고 싶으니까 적당히 하자. 부부관계 거절하는 것도 이혼 사유인 건 알고 있어? 당신이 이러는 거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내가 관계를 거절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이상한 요구를 하니까 그걸 거절하겠다는 거잖아. 그거 외에는 내가 어지간한 거는 들어주려고 노력할 테니까 편하게 말해봐. 됐어. 당신은 그냥 일이나 열심히 해. 돈이나 열심히 벌어오라고. 사실 결혼을 하기 전부터 아내는 그런 기색을 보였었지만 정말이지 흥청망청 돈을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SNS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는 것도 모자라서 비싼 화장품이며 명품이며 돈을 정말이지 물 쓰듯 해냈죠. 그래도 아이의 엄마이고 또 제가 사랑하는 아내라고 생각하면서 참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런 저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저를 속이고 기만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를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제법 생기게 되자 추궁을 시작했는데요. 당신 핸드폰 나한테 줘봐. 핸드폰을 달라니?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내가 당신 밥 먹으면서도 누구랑 메신저로 대화 주고받는 거 다 보고 있었어. 누구랑 얘기하길래 그렇게 신나서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이야. 나랑 얘기할 때는 매일 같이 죽상이던 사람이 말이야. 그냥 친구랑 얘기하니까 재밌어서 그런 거지. 내가 당신한테 이런 것까지 공개할 이유가 있을까? 당신은 남편으로서의 의무도 다하지 않는 사람인데 말이야. 내가 남편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게 무슨 말일까? 당신한테 내가 돈 벌어오라고 하기나 해? 아니면 집안일 똑바로 하라고 쪽이라도 해? 당신 하고 싶은 대로 살도록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한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그래, 나한테는 한참 부족해. 심지어 설거지도 당신 손에 습진이 있다고 해서 내가 도맡아 하고 요리도 자신 없다고 해서 내가 다 거의 담당하고 있잖아. 당신이 하는 건 대체 뭔데? 내가 말하는 건 정신적인 차원의 의무고 노력이야. 당신은 나라는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기나 해? 내가 하는 거는 다 고깝게 듣고 안 좋게 보는 사람이잖아. 나는 그런 얘기로 당신이랑 다투고 싶지 않고 단지 당신이 나한테 뭔가 숨기는 것 같아서 핸드폰 요구하는 것뿐이야. 화제 전환하려고 말 돌리지 말고 나한테 핸드폰이나 가져와. 게다가 생각해보면 수상한 게 한둘이 아니야. 우리 집에서 이상한 신음소리 들린다고 민원 들어왔었던 적 있는데 그거 암만 생각해도 당신인 것 같거든? 당신 이럴 때마다 정말로 사람 질리는 거 알지? 의처증도 병이야. 이거 다 이혼 사유라고. 돈만 많이 갖고 있다고 세상 만사가 다 통용되는 게 아니야. 아니라고. 저와 결혼한 아내는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으나 어느 날부터는 저에게 말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집안일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탱자탱자 놀기만 했습니다. 그 모습에 분통이 터졌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마음을 고쳐먹고 사람이 달라질 거라고 믿으며 열심히 일만 하던 자였죠. 그런데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한 딸이 문득 이상한 이야기를 하더군요. 아빠, 아기는 어떻게 해야 생기는 거야? 유치원에서 아빠랑 엄마가 내 동생 만들어줄 수 있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같이 붙어 있다다 보면 황새가 새소리 같은 거 내면서 엄마한테 씨앗을 물어다 주거든. 그러면 아기가 생겨. 에이, 황새가 어떻게 애기 씨앗을 물어다 줘? 창문으로 못 들어오잖아. 원래 사랑의 힘은 뭐든지 가능하게 하는 거야. 아빠랑 엄마랑 맨날 같이 붙어 자잖아. 그럼 나 동생 생겨? 황새가 씨앗 물어주는데 동생은 아직이라고 그러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부 열심히 하고 일찍 자야지. 공부 열심히 하고 많이 배워야 황새가 동생 만들어준댔어. 근데 황새는 엄마랑 놀러 오는 아저씨도 아기 만들어주는 거야? 놀러오는 아저씨? 응, 자주 놀러 오는 아저씨 있는데 엄마랑 같이 안방에서 자거든. 꼭 아빠 아니어도 동생 생길 수 있는 거면 좋겠다. 자세히 얘기해봐. 놀러오는 아저씨랑 엄마가 안방에서 같이 자고 있었다고? 아빠, 무서워. 왜 갑자기 나한테 화내? 아니, 나라야. 너한테 화낸 게 아니라 그 아저씨가 엄마랑 어쨌는데? 과자 줄 테니까 아빠한테 다 얘기해봐. 엄마한테 비밀로 하기로 했는데. 괜찮아. 엄마랑 나랑은 부부잖아. 부부 사이에는 원래 비밀이 없는 거야. 아내의 불륜을 상상하게 만드는 듯한 딸 아이의 말에 저는 자세한 이야기를 물어보았는데요. 안방에서 소리를 내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침대에 함께 누워있는 것이라는 딸의 말에
저는 눈이 돌아가 아내를 찾았습니다. 나라한테 내가 이야기 다 들었어. 어떤 논팽이를 끌어들여서 집에서 그딴 더러운 짓을 한 거야? 그것도 내 딸이 있는 집에서 바람을 피워? 당신 미쳤어? 제정신이냐고. 갑자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바람을 피웠다니? 그놈이야? 전 남친이라는 그놈이냐고. 빨리 바른 대로 대답해. 나 미치는 꼴 보기 전에 빨리 대답하라고. 정신 차려. 당신 지금 나라 말만 믿고 내 말은 안 듣고 안 믿으려는 거야? 무슨 오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떳떳하다고. 당신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야. 나라한테 비밀로 해달라고 했다며? 당신이 더러운 수작질을 하지 않고서야 그런 부탁을 할 일이 또 뭐가 있겠어? 어떤 아저씨랑 당신이 침대에 누워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바람 피운 거 아니고 뭐냐고. 어떤 아저씨가 아니라 동생이야, 동생. 머리 쇼컷으로 자른 내 동생을 나라가 아저씨라고 착각한 거라고. 뭐? 그럼 집에 온 게 전남친이 아니라 처제라고? 못 믿겠으면 전화 걸어서 확인이라도 시켜줄 수 있어. 얼마 전에 나랑 같이 수영장 다녀오고 쇼핑했다가 집에서 과일 먹고 까르륵거리면서 떠든 게 다라고. 당신 정말 의처증 증세 있는 거야? 어떻게 유치원 다니는 딸의 말만 믿고 내 말은 안 들을 수가 있어? 그럼 비밀로 해달라는 건 대체 뭐였는데? 당신이 나한테 숨길 게 뭐가 있길래 나라가 그런 소리를 하냐고. 비밀로 해달라고 했던 건 당신이 친정 식구들 찾아오는 거 싫어해서 그런 거야. 뭐? 내가 친정 식구 찾아오는 거 싫어한다고? 그래. 솔직히 동생이 찾아올 때 당신이 눈치 주고 싫어함 팍팍 냈었잖아. 그래서 당신 없었을 때만 노려서 찾아온 건데 그걸 당신이 멋대로 오해하고 지금 핍박하는 거고. 당신이 지금 하는 얘기 전혀 못 믿겠어. 핸드폰이나 내놔봐. 그래. 그래야만 확인이 된다면 얼마든지 확인해. 저는 화가 나서 아내의 핸드폰을 확인했고 결과적으로는 민망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아내의 핸드폰에는 증거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 어떤 것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었는데요. 이제야 만족해? 당신이 이렇게까지 의처증 증세 심한 사람인 줄 알았으면 나는 결혼도 애초에 안 했을 거야. 당신이 이렇게 나오니까 난 너무 화가 나고 실망스럽다. 미안, 내가 할 말이 없다. 미안하다고 말하면 다야? 사람 죽여놓고 미안하다고 하면 해결되는 거냐고. 앞으로 내가 더 주의하고 당신 의심하지 않는 사람 되도록 노력할게. 내가 잠깐 뭐에 씌였었나 봐. 그런 식으로 책임 회피하는 화법 구사하지 마. 이건 어디까지나 당신이 저지른 잘못이고 나라는 사람을 나쁘게 보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확실하게 하자. 알겠어? 미안하다. 정말로. 당신이 고지식하고 재미없는 사람인 줄 알았지만 이번 건 정말 역대급이었어. 나는 당신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고 스트레스 그런 것들 때문에 쌓이는 바람에 명품 같은 것들 사면서 해소하는 것뿐이야. 그런데 당신은 그런 것도 몰라주고 이때까지 돈 번다는 이유로 나 핍박하고 나만 써대는 사람인 것처럼 몰아서 죄인 만들었잖아. 안 그래? 당신이 돈 많이 쓴 건 맞잖아. 지금 그딴 소리가 입에서 튀어나와? 애꿎은 아내 불륜녀로 의심해놓고 그런 소리가 튀어나오냐고. 재미는 없어도 사람은 진국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보니까 그것도 아니네. 당신은 그냥 스스로한테 자신감이 부족한 것뿐이야. 알아? 대답해. 아내는 완전히 기가 살아서 저를 몰아세워댔습니다. 아내를 의심했던 것이 미안했던 저는 하루 종일 그 문제를 신경 쓰다가 제대로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고 결국 신호등이 없던 길을 건너던 중 오토바이에 치는 사고까지 발생하고 말았죠. 깁스를 하고 눕게 된 터라 아내는 저를 간병해야만 했었는데요. 다친 것 때문에 회사에서 장기 휴가를 받아서 집에서 근무를 하는 동안 아내의 보조를 받으며 지내는데 아내는 그것을 못 견딜 정도로 힘들어했습니다. 당신, 다리는 대체 언제쯤 나아? 남들은 깁스도 했겠다. 목발까지 짚어가면서 회사 출근하는 사람들도 많던데 당신도 그렇게 하면 안 돼? 뼈가 완전히 박살난 거라 제대로 정형해야 한다고 했어. 내가 집에 있는 게 불편한가 봐? 집에 있는 게 불편하다기보다는 당신이 집에 있으니까 매력이 없게 느껴져서 그렇지. 남자는 원래 일을 해야 멋있는 건데 집에 틀어박혀 있으니까 왠지 한심해 보이고 옷도 대충 입으니까 싫어. 그러면 집에서 일할 때 셔츠 입고 있을게. 그럼 문제 없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 당신이 밖에 안 나가니까 나 하루 종일 집에만 있어야 되고
불편한 게 이만저만 아니라고. 그럼 아픈 몸이 끌고 회사에 가라는 얘기야? 나 사고 났어. 사고 나서 집에서 쉬는 건데 당신한테 그런 말을 들을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게 조심 좀 하지 그랬어. 당신 왜 그렇게 넋을 놓고 다녀? 지금 다친 사람한테 훈계하려는 거야? 몸도 다쳤는데 마음까지 다치게 만들려는 거냐고. 몰라. 나 스트레스 받으니까 밖에 나가서 좀 놀다 와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안 되지. 당신 말고 나 돌봐줄 사람도 없는데. 잠깐 나갔다 온다고 잠깐. 사람 숨 막히게 정말 왜 이러는 거야? 아내는 저를 간병하면서 많이 스트레스를 받은 것인지 짜증이 나날이 늘어만 갔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의 모습에 묘한 통쾌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요. 본인 말로는 제가 없을 때 집안 일과 관련해서 신경 쓸 게 한두 개가 아니라고 말했었지만 제가 지켜본 바로는 그렇게까지 노동 강도가 강하지도 않았어요. 제가 그런 점들을 지적하자 간병을 하느라 신경을 덜 쓰게 된 거라면서 둘러대는데 궁색한 변명이라는 것이 눈에 훤히 보였고 아내가 제 눈치를 보는 것이 즐겁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아내는 폭발하고야 말았죠. 야, 너 어떻게 된 애가 하루 종일 집에만 처박혀 있니? 너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제발 좀 집 밖으로 나가서 살아. 당신 술 마셨어? 어휴, 술 냄새. 그래, 딱 3병 마셨다. 친구랑 오랜만에 만나서 술 좀 마셨는데 그게 꼬아? 꼬면 이혼하시든가.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술 좀 마시겠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까지 불편했어? 핸드폰으로 누구 전화 온다. 받아봐. 지금 핸드폰에 누구 전화 오고 자시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당신이 지금 하루 종일 집에 처박혀서 백수처럼 사니까 내가 미칠 지경이잖아. 제발 나가서 일 좀 해. 나 다쳐서 회사에 허가받고 재택으로 근무하는 거잖아. 그런 것도 이해 못 해줘? 그리고 다리를 다쳤는데 어떻게 이동을 하라는 거야? 나 괴롭히려고 일부러 다친 척 하는 거 아니야? 당신 병원 진단서 다시 끊어와봐. 다시 끊어서 나한테 똑똑히 확인시켜 달라고. 아니다. 나랑 같이 가서 의사 하는 말 내 귀로 다 들어야겠어. 왜 이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당신 나 덕분에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지내고 있다면서 고마워할 때는 언제고? 간병하는 거 힘들면 얼마나 힘들다고 이렇게까지 스트레스가 쌓인 사람처럼 울어? 됐고, 나 힘들게 하려고 일부러 사고 당한 거 맞지? 빨리 대답하라고. 빨리 대답해. 평소에 저에게 한마디 지지도 않고 말싸움에서 늘 다그치기만 하던 아내였는데 술에 잔뜩 취하고 나니 놀리고 뭐고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아내가 집에만 있는 저를 보면서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을까 궁금함이 들었고 어쩌면 그런 아내의 심리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핸드폰을 저는 몰래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아내는 정말이지 추악한 비밀을 저에게 감추고 있었습니다. 나 자기 너무 보고 싶은데 요즘 하루하루가 정말 미칠 것 같다. 이 인간은 왜 집에만 틀어박혀서 있는지 모르겠고 재택근무 허락한 회사는 대체 뭐 하는 곳인가 모르겠어. 간병해달라고 뭐 하나 시킬 거 있을 때마다 계속 여보 여보 불러대는데 정말 죽고 싶어. 나도 자기 너무 보고 싶어.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조심해야 되는 거잖아. 나 바쁘니까 연락은 당분간 조금은 줄이자.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랬어. 자기 정말 이럴 거야? 나 사랑한다며. 내가 결혼해서라도 영원히 사랑하겠다며. 자기 주머니 사정이 곤란하다고 해서 자기 말대로 나는 나 부양해줄 남자 하나 붙잡고 경제적인 문제 해결했잖아. 가만 보면 나 자꾸 피하는 것 같다? 내가 자기를 왜 피하겠어. 그냥 저번에 자기 남편 딸도 우리 그러는 거 본 게 찝찝해서 그렇지. 당신이 임기응변으로 잘 둘러대고 동생 이용해서 잘 수습했다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는 법이잖아. 차라리 내가 그 인간한테 깽판을 막 치고 바가지를 마구마구 긁어볼까? 폭력 쓰고 욕하게 만들면 합의금 이혼할 때 잔뜩 뜯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방법은 아무리 얘기해도 안 통했다며? 그것만 제대로 했었어도 우리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풍족하고 여유로웠을 텐데. 자기가 배우로 성공할 때까지 내가 지원하고 싶은데 능력이 부족해서 너무나 미안. 그래도 조만간 내가 부를 때는 꼭 올 거지? 아르바이트다 뭐다 하면서 핑계대는 거 자꾸 보이면 나도 정말 못 참는다? 엄마랑 아빠가 자기는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도 나 계속 붙잡고 있는 거 알지? 지옥에 떨어지더라도 자기랑은 꼭 붙어 있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 나 집착 심한 여자야. 알지.
나 자기밖에 없는 거 알잖아. 너랑 함께라면 얼마든지 지옥에 떨어져도 좋아. 왜냐하면 그곳이 천국이니까. 아내는 저를 역시나 돈줄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치는 바람에 집에만 하루 종일 있게 되자 상간남과의 미래를 가지지 못하게 되어 몸이 달아있는 상황이었죠. 딸이 있는 집에서 짐승만도 못한 짓거리를 저지른 이 연놈들을 절대로 가만히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리가 어느 정도 나아 혼자 거동이 가능해질 때가 되자 부모님을 뵈러 며칠 정도 간다고 아내에게 말을 해두었습니다. 제가 집을 비운다고 하면 100% 상간남을 부를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었죠. 그때 아내가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대꾸를 할지부터 그걸 어떻게 박살내줄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그간 쌓인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심정이었습니다. 재혼하고 단 하루도 제대로 행복했었던 적이 없었던 저였으니까요. 나 잠깐 부모님 좀 보고 올게. 나라는 먼저 보내놨는데 당신도 혹시 같이 갈 생각 없어? 난 당신 돌보느라 몸살이 다 났어. 그러니까 당신 혼자 갔다 오세요. 나 자꾸 끌어들이면서 조금이나마 쉬려고 하는데 또 힘들게 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말을 해도 참 이쁘게 한다. 그래, 나 갔다 올 테니까 집 잘 보고 있고 3일 정도 있다 올 건데 배달 음식 사 먹을 돈이라도 놓고 갈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얼른 가기나 하셔. 올 때 과일 사오는 거 잊지 말고. 또 센스 없게 내가 싫어하는 거 사지 말고. 그러지 말고 그냥 얘기를 해주는 게 어떨까? 뭐 사오라고 딱 정해주면 내가 정확하게 그거 시키는 대로 하잖아. 그럼 인생이 무슨 재미니? 어떻게 사람이 센스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까? 도착하면 연락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뭘 또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 알겠으니까 가기나 해. 잠시 뒤 저는 차를 몰고 나가는 척하며 집문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 상간남으로 보이는 남자 하나가 집에 들어가더군요. 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 집에 들어갔죠. 여보, 내가 확인해 볼 게 있어서 집으로 다시 와봤어. 근데 왜 식은땀을 그렇게 흘리고 그래? 아파? 옷은 또 왜 벗고 있고? 샤워하게? 다 당신 오늘 시댁 간다며? 왜 왔어? 당신이 센스 없다고 한 말이 아직도 걸려서 내가 고지식하다고 하는데 나 가끔씩 이렇게 당신 뒤통수도 칠 줄 아는 사람이야. 시덥잖은 농담할 생각하지 말고 묻는 말에나 대답해. 당신 설마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시댁에서 쉬고 오겠다는 말 거짓말이었냐고. 그래, 알겠으니까 일단 방 좀 살펴볼게. 잠깐만. 왜 방을 갑자기 뒤지고 그래? 그리고 나 옷 입어야 되니까 잠깐 나가 있어. 부부 사이인데 이제 와서 새삼 뭘 내외하고 있어? 창피할 일이라도 있어? 불륜이라도 저지르고 계셨던 걸까? 왜 이래? 당신 뭐 하는 건데? 아니, 가려고 하는데 신음 소리가 온 동네에 퍼지길래 잠깐 다시 들린 거야. 내가 전에도 말했잖아. 신음 소리 들렸었다고. 그 이상한 현상의 실체를 똑똑히 알게 됐거든. 신음소리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오해인지 모르겠는데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절대 아니야. 신음소리 들렸다고 하더라도 그거 절대 나 아니야. 그래? 그럼 베란다에 빨개 벗고 있는 이 새끼 뭔데? 자, 잠깐만. 여보, 알몸인 채로 베란다에서 몸을 숨긴 채 덜덜 떨고 있던 상간남. 저는 아내와 상간남의 머리채를 잡고 변명을 더 들을 것도 없다는 듯이 바로 집 밖에 내쫓았습니다. 여보,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야? 빨리 문 열어. 동네 사람들 다 쳐다보고 있다고. 애초에 쳐다보라고 한 짓이야. 죄를 저질렀으면 사람이 죗값을 받아야 하지 않겠어? 내가 의심했던 거 의처증이니 뭐니 헛소리 하더니 결국에 딱 걸리고 말았죠. 불륜 저지르는 거야 네 자유지만 그 대가도 네가 싫어한다는 걸 생각했었어야지. 정말 오해야. 나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었고 정리하려고 만난 거야. 정리하고 당신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나라 위해서 착한 엄마 되려고 결심했었다고. 딱 한 번만 만나서 마음 정리하기 위해서 이별 시간 가졌던 것 뿐이라고. 그래, 이혼하고 나면 이별 시간을 가지던 이별 여행을 하던 너희들끼리 알아서 하세요. 나는 관심 없으니까요. 그동안 내 돈 가지고 펑펑 쓰면서 안락한 생활 즐길 때는 좋았지? 근데 이걸 알아둬야 돼. 멍청한 여자야. 연애 상대 따로 결혼 상대 따로 두면서 즐기는 거 좋은데 그런 짓거리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걸. 나랑 이혼하게 되면 나라는 어떡하려고. 아니,
일단 나 좀 들어가서 얘기하자. 옷이라도 하나 던져주든지 해야지. 우리 딸한테 너 같은 여자는 엄마로 필요 없어. 차라리 너 같은 건 없는 게 낫지. 애 앞에서 불륜 저지른 짐승 같은 년놈들을 내가 왜 용서해야 하는데? 여보, 제발. 나 진짜 창피해서 그래. 나 죽는 꼴 볼 거야? 문 빨리 열라고. 좀. 결국 아내는 상간남이 몰고 온 차까지 알몸으로 도주를 하여 아파트를 벗어났습니다.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나게 되었고 저는 이혼까지 하게 된 상황이 되었는데요. 아내는 그런 저를 놓고 고소를 하겠다며 헛소리를 해대고 있지만 그래봤자 본인에게 귀책이 더욱 큰 상황이었고 저로서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할 만한 많은 증거들을 장만해 뒀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죠. 결국 아내는 본전 한 푼 못 건지고 변호사 선임료만 날린 채로 이혼을 당하게 되었고 집안에서도 쫓겨난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아내에게 통쾌하게 복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딸과 제가 겪은 이 사건으로 인한 후유증은 당분간은 지속될 것 같아요. 사연 들으셨던 분들이 위로와 격려 한마디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님, 죄송한데요. 지금 막 아기가 잠들어서 그런데 3층에서 자꾸 콩콩 소리 좀 안 나게 해주실 수 없어요? 아, 미안해 지희야. 잠깐 뭐 좀 찾느라고 그랬어. 최대한 소리 안 나게 할게. 근데 전부터 생각했는데요. 3세대가 한 지붕에서 같이 사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솔직히. 이제 와서 갑자기? 이미 2년이나 같이 살아놓고 이제 와서 무리가 있다니. 3세대가 같이 살기는 해도 현관이랑 주방 화장실도 다 따르고 여태껏 서로의 생활에 간섭하지 않고 잘해왔잖아. 뭐 말은 그렇게 하셔도 완전히 따르라고 해도 아무래도 밑에 층에 아버님이랑 어머님도 계시고 위층에는 또 형님이 계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경 쓰여요. 저는 눈치 안 보고 애들 키우고 싶거든요. 방음 공사도 잘해놨는데 그래도 신경 쓰여? 아무래도 소리 같은 것보다도 신경이 쓰여서 그래요. 저도 임신 중이고 곧 애가 한 명 더 늘게 되면 방도 하나 더 늘었으면 좋겠는데 형님도 조금 생각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슬슬 부모 품에서 독립할 때도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아니, 잠깐만. 그거 지금 나보고 집 나가라고 돌려 말하는 거야? 아니요. 나가라고 하진 않았죠. 하지만 형님도 슬슬 독립할 생각도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언제까지고 부모님 돈으로 먹고 살면서 동생 부부랑 같이 지내고 있으면 아무래도 다른 가족들이 조금 불편해할 수도 있다는 생각 안 드세요? 아니, 왜? 딱히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형님은 의외로 눈치 없고 둔하시네요. 저 같았으면 나이 먹고 독립도 못하고 백수처럼 집에 눌러 앉아 살면 부끄러워서 못 살 것 같은데요? 얼굴에 못 들고 살지 않을까요? 애들 교육에도 안 좋고. 나는 재택근무를 하는 거지 백수가 아니야. 부모님 용돈도 매달 꼬박꼬박 챙겨드리고 있다고. 그건 그렇고 지희 너는 나를 그렇게 생각했었나 봐.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백수라고. 솔직히 사실이잖아요. 생활비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봐야 시부모님께 몇십만 원 정도 드리는 게 다잖아요. 고작 그 정도로 너무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하자면 형님이 앞으로 딱히 결혼하실 것 같지도 않고 나중에 저희 부부나 제 아이들도 공간이 더 필요할 테니까 지금처럼 저희한테 방해되지 않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회방꾼 때문에 집에서 편안하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 그게 네 본심인 거지? 지금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생각한 건 나만의 착각이었나 보네. 결혼 축의금이나 출산 축하 선물을 줬을 때도 겉으로는 감사하는 척해도 속으로는 나를 백수의 회방꾼이라고 무시했었던 거야? 솔직히 축의금 같은 거 주셨을 때 동생 부부한테 잘 보이려고 안 달란 거 보고 웃겨 죽는 줄 알았어요. 뭐 간단하게 말하자면 저는 형님 싫어요. 그러니 좀 빨리 나가주시지 않을래요? 나중에 아버님이랑 어머님 돌아가시고 형님이 일을 못하게 되면 3층에 있는 방 하나 정도는 빌려드릴 테니까요. 물론 그때는 집안일 정도는 해주셔야 돼요. 그니까 즉 지금은 애가 늘어나는 걸 감안해서 나를 내쫓고 싶은 거고 애들이 다 독립한 후에는 나를 가정부로 쓰고 싶다. 이거네?
선우도 같은 생각이야? 당연하죠. 선우도 애들 방은 많을수록 좋겠다고 말했어요. 아마 형님이 독립하신다고 하면 찬성할걸요? 완전히 내쫓겠다는 것도 아닌데 뭐 어때요? 알겠어. 그렇게 내가 싫다는데 어쩔 수 없지. 그러면 원하는 대로 2세대만 사는 집으로 만들어줄게. 그러면 되지? 정말요? 아싸! 짐은 언제 싸실래요? 집도 바로 찾을 수 있겠어요? 짐 보내드려야 되니까 집 구하면 바로 알려주세요. 준비가 끝나면 연락해줄게. 그럼 이만. 일주일 후. 형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 살림살이 어디 갔어요? 벽지도 다 벗겨져 있어요. 어떻게 된 거냐고요? 어? 무슨 그런 질문을 해? 네가 우리 집에 2세대만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원하는 대로 너네를 이사시키려고 밤에 짐을 다 옮겨놨어. 아니, 왜요? 제가 언제 저희가 나가겠다고 말했어요. 형님 보고 나가달라고 말했잖아요. 왜 멋대로 이러시는 건데요? 형님이 무슨 권리가 있다고 이러는 거냐고요? 반대로 물어보자. 나를 내쫓으려고 하는 너는 무슨 권리가 있는데? 일방적으로 시끄럽네 방해되네 하면서 떠들기만 하는데 남이었던 네가 우리 집에 들어와 놓고 그런 말 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아? 무슨 말씀이세요? 이 집을 물려받는 건 선우라고요. 나중에 이 집이랑 집에 있는 재산은 전부 선우가 갖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선우 아내니까 권리가 있죠. 그렇게 될 거니까 당연히 저도 말할 권리가 있죠. 물려받는다니 무슨 소리야? 여긴 내 집인데? 내가 싫다면 싫은 쪽에 나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이 집에 누구를 살게 하고 누구를 내쫓을지 결정하는 건 나야. 고작 선우보다 몇 년 더 일찍 태어났을 뿐이면서 그렇게 잘난 척하면서 말하지 마시죠. 이 집은 형님 집이 아니에요. 지금은 아버님 집이고 나중에 선우가 물려받을 집이죠. 형님 집이라고 우기기만 한다고 되겠어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네가 지금 뭘 착각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집은 아빠 집도 엄마 집도 아니야. 말 그대로 내 집이라고. 네? 무슨 말씀이세요? 벌써 형님이 증여받았다는 말이에요? 아니, 이 집은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직접 산 내 집이라고. 내가 나고 자란 예전 집은 네가 결혼해서 들어오기 전에 팔았어. 그러고 나서 아빠가 아파트를 살 거라고 했지만 내가 이 집에 방이 많이 남으니까 같이 살자고 부른 거야. 즉, 나머지 가족들이 내 집에 살고 있는 형태라는 말이야.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집이 형님 집일 리가 없잖아요. 형님이 돈을 벌어봐야 얼마나 번다고 집을 사요? 너는 나를 백수라고 생각하나 본데 내 입으로 말하는 것도 좀 뭐하긴 하지만 난 이래봬도 나름 잘 나가는 소설가야. 지희 너는 소설 안 읽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네? 재택근무라는 게 소설 쓰는 일이었어요? 심지어 잘 나간다니요. 처음 듣는 소린데 집이 누구 소유인지도 그렇고 다 금시초문이라고요. 아니야, 말했잖아. 애초에 2년 전에 선우가 회사에서 잘리고 생활고에 시달렸을 때 다음 직장을 찾을 때까지 같이 살게 해달라고 부탁했던 사람은 너잖아. 그때 부모님이랑 선우가 다 여기는 네 형님네 집이야 라고 설명했었어. 설마 해서 묻는 건데 잊은 건 아니지? 잊고 있던 거 맞나 보네. 고작 2년 만에 까먹고는 여기를 부모님 집으로 착각하고 정작 집주인인 나를 내쫓으려고 하다니 배꼽 잡네 진짜. 선우 일자리가 정해진 후에도 끈질기게 붙어 사는 주제에 말이야. 눈치 없고 둔한 건 과연 누굴까? 저도 까먹고 그런 거라서 어쩔 수 없잖아요. 아니, 죄송해요 형님. 제가 착각했어요. 용서해주세요. 나를 백수라고 생각하고 기어오르더니 설마 스스로 한 착각이 네 발목을 잡게 될 줄이야. 내가 다 쪽팔린다야. 형님 말이 맞아요. 정말 죄송해요. 아무것도 모르고 주제넘게 대해서 정말 죄송했어요. 이 집이랑 비슷한 조건으로 살려면 지금 내는 월세의 2배는 더 내야 한다는 건 잘 알고 있어요. 정말 신세 많이 지고 있어요.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니까 그 가구랑 가전이랑 다시 돌려놔주세요. 왜? 이제 집에서 나갈 거잖아. 그리고 애초에 선우 직장만 정해지면 나갈 거라고도 했었고 마침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냥 나가면 되겠네. 아니, 아직 살 집도 못 구했는데 갑자기 나갈 순 없어요. 형님 집이 너무 살기 좋은데 조금만 더 있으면 안 될까요? 하다못해 애들이 초등학교나 중학교 들어갈 때까지만이라도 부탁드리면 안 될까요? 뭐? 싫은데?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랑 어떻게 같이 살아? 말했지? 누구를 살게 하고 누구를 내쫓을지는 내가 결정한다고.
일단 가구랑 가전은 네 친정에 보내놨으니까 집이 안정해졌으면 일단 거기 가서 살면 되겠네. 제 친정에 보내줬어요? 친정 오빠네 부부랑 사이 안 좋단 말이에요. 안 돼요. 못 가요. 여기서 조금만 더 있게 해주세요. 그럼 내 심정도 잘 알겠네. 사이 안 좋은 오빠 부부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기 싫은 것처럼 나도 나를 우습게 여기는 너랑 같이 살고 싶지 않아. 친정이 싫으면 알아서 다른 곳으로 가든가.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직 어린 아기까지 있잖아요. 어린 조카를 밖으로 쫓아내다니 너무 인정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냐고? 그렇게 면전에 대고 바보 취급당했는데 화가 안 나는 게 더 이상하지 않을까? 내가 무슨 성인군자도 아니고 애를 방패로 내세운다고 용서해줄 거라 생각하면 큰 착각이야. 너도 나를 무조건 쫓아낼 생각만 했으면서 남의 태도 운운하지 말아줄래? 그래도 저는 그저 착각했을 뿐이잖아요. 그것도 아까 잘못했다고 사과했잖아요. 사과했으니까 용서 좀 해주세요. 뭐래? 네가 애야? 사과해도 용서받지 못하는 일도 있다는 거 몰라? 그니까 까먹어서 그랬다고요. 이제 변명은 됐어. 더는 시간 낭비야. 지금 당장 나가. 이미 결정된 사항이니까 앞으로는 서로 간섭하는 일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자 우리. 난 이제 너희 관련된 일에 일절 엮일 생각 없으니까 너희도 나랑 엮일 생각하지 마. 형님. 나 이제 곧 미팅 가야 돼. 집 도어락 비번은 내일 당장 바꿀 거니까 헛수고할 생각도 하지 마. 그럼 이만. 그 후 지인은 텅 비어버린 2층에 눌러앉아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요리를 해서 갖다 주는 등 제 마음을 돌리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집도 넓고 역도 마트도 가까운 데다가 이렇게 파격적인 월세로 살 수 있는 곳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속내가 너무 잘 보였고 자꾸 따라다닌다고 일에 집중도 안 되어 확 짜증이 나서 동생 선우에게 당장 안 나가면 경찰 부른다 라고 전했습니다. 선우는 곧바로 사과하고 지희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지금은 결국 지인의 친정에 잠깐 머물며 새 집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지희는 사이 안 좋은 친정 오빠네 부부와 매일 싸우며 지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만 안 했어도 아직 이 집에서 편하게 지냈을 텐데 참 불쌍하게 됐네요.